안녕하세요. 구림중학교 학생 여러분. 방학 잘 보냈어요? 방학 전에만 하더라도 2학기 때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그래서 2학기 때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될 것 같아요. 자, 근데 2학기 때 원격 수업에는 몇 가지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출결에 관해서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짚어주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출결 처리가 좀 더 엄격해집니다. 자, 그 유형에 따라 좀 나눠서 살펴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그 해당 실시간 수업에 접속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뭐 부득이한 사유,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업을 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당일 학교에 우선 연락을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사유서를 해당 교과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 사유서에는 학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해요. 이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그 해당 수업에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과제형 수업, 우리 1학기 때 많이 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출석이 어떻게 되냐? 이 학습터 강좌를 당일 수업에 참여하는 게 원칙으로 하는데 그 출석 방법은 댓글이 될 수도 있고 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과목마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 과제를 하지 못했어. 그러면 7일 이내에 출석 참여 방법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과제를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과제를 7일 이내에 제출을 하던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교과 선생님이 뭔가 제시해주는 출석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사실 1학기 때는 7일이 좀 지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해라 해라 해서 어느 정도 출석을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좀 더 엄격해져서 7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무조건 결석이 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고 수업에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2학기 첫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첫 번째는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로 배워보는 체력.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관해서 약 한 달 정도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 체력에는 여러 가지 체력 요소가 있는데 그 각 체력의 요소를 의미를 먼저 좀 알아보고 해당 체력 요소가 발달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체력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한 연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 체력 요소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평가할지 이런 순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볍게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의 의미와 해당 체력 요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1학기 때 온라인 학습을 열심히 한 학생은 벌써 눈치챘겠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가 온라인 학습 초기에 한번 다뤘었어요.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체력이란 보통 뭐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체력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래 달리기를 잘해요. 그리고 지구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근육질 몸매, 김종국 같이 그렇게 말하던가 아니면 힘이 셉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체력이라 하면 왠지 지구력이 좋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죠.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체력을 지구력 쪽으로만 생각하기엔 너무 협소해 질 수가 있어요. 체력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력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는지 선생님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체력이란 이렇게 많죠. 여러 사람들이 체력은 이거라고 뭔가 정의를 많이 내려왔어요. 체력은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신체 활동, 육체적 활동할 수 있는 몸의 힘,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저항 능력, 몸의 작업 능력, 몸의 저항 능력, 신체 활동, 사람의 몸에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힘, 신체 기능에 의한 운동 수행 능력과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자, 체력이 지구력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자, 종합을 해보면 체력이라고 하면은
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신체 활동이 뭐 우리가 스포츠 상황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숨 쉬는 것처럼 가벼운 신체적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더 발전을 해서 질병 따위에 뭔가 견디는 능력 그런 것도 체력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발전시켜 보면 뭔가 정신적인 건강이나 우울감들이 없는 뭔가 정신의 맑음 이런 것들도 체력으로 보는 경향도 조금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 체력을 크게 두 가지로 체육책에서 나누어 보면 운동 체력과 건강 체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운동 체력은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운동 기술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체력이에요. 자, 한마디로 운동 체력이 높은 학생들은 축구나 농구나 배구 이런 운동, 달리기 이런 운동 능력에 뛰어난 학생이겠죠. 자, 반면에 건강 체력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과 연관된 체력이에요. 뭔가 우리가 숨을 쉬고 걷고 뭔가 물건을 들고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건강 체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각각의 세부 요소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체력은 이렇게 보통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스피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1학기 때 과제 나갔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운동 체력은 운동하는데 유리한 체력이라고 했어요. 운동 체력이 높으면 운동 경기 수행하는데 뭔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자, 순발력은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힘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이에요, 힘.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자, 민첩성은 신체 방향이나 자세를 재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평형성. 뭔가 균형과 관련된 것 같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고, 협응력은 신체 각 부위가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팔다리가 뭔가 자연스럽게 합쳐져서 운동이 돼야 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가 그런 경우 협응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피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건 1학기 때 했던 거라 대충 정의선에서 이렇게 오늘은 가볍게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이 순발력은 어떤 거고 어떻게 발달된 무엇에 도움이 되고 이 순발력을 기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체력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이 체력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뭔가 자세히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운동 체력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다음 반면으로 건강 체력을 한번 볼까요? 건강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근력을 한번 봅시다. 근력은 그 말 그대로 근육의 힘이에요. 근수축에 의해 발휘되는 힘의 크기가 근력이고 보통 힘이 센다라고 하면 근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근지구력은 근육이 일정한 힘으로 오랫동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상태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그 지속력에 관한 게 근지구력이고 자, 심폐지구력은 신체가 산소를 마시고 내쉬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운동 능력입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이 좋다고 하면 뭔가 오래 달리기를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이 좋다라고 했던 내용이 보통 이 심폐지구력과 조금 연관성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유연성.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로 다리 찢기 잘하는 학생들, 유연성이 좋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신체 조성은 비만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신체의 체지방과 제지방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제지방이라는 거는 신체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체지방은 낮고
체지방은 높을수록 뭔가 건강한 사람이겠죠. 자, 이 5가지 요소도 앞에 운동 체력과 마찬가지로 이 이 요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이 발달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이러한 체력 요소를 어떻게 발달시키고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부터 요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운동 체력에 가장 먼저 나왔던 순발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순발력의 의미, 효과, 운동 방법, 학교에서 그럼 이 순발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학스터의 게시판을 꼭 확인해서 남은 과제를 꼭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업 이만 마칠게요.